안녕하세요, 여러분. EDM IELTS 소피아입니다. 따끈따끈한 캠브리지 IELTS 18 아카데믹 리딩 지문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IELTS 공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네, 리딩 지문 만만치 않죠? 정말 길고 다양한 문제 유형이 나오는 이만큼 연습이 많이 중요한 영역인데요. 저와 함께 이번 1강부터 총 12강에 걸쳐서 요즘 IELTS에서 나오는 문제 주제들 그리고 유형들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각각의 문제에 맞는 해설과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꿀팁 많이 드릴 수 있도록 12강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 수업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미리 캠브리지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꼭 문제로 풀어보시고 그리고 학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IELTS 리딩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문제 유형 접근법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제가 강의 초반에서 말씀드리는 문제 유형별 전략들 꼭 기억하시고 메모하셨다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시간 안에 문제에 대한 풀이가 가능해질 겁니다. IELTS 리딩 시험은 총 3개의 지문으로 60분 안에 답안지까지 작성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 관리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첫 번째 리딩 테스트 첫 번째 시험에서 첫 번째 패시지였던 리딩 패시지 1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지문을 먼저 읽어보셨는지 개략적인 지문 훑어보고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읽어보셨던 Reading Passage 1 지문은요, 바로 제목이 Urban Farming이라고 나와 있네요. urban, 바로 도시의라는 형용사가 되고, 즉 도시 농업을 이야기해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죠. 예를 들어 지금 토지를 개간할 수 있는 농경지가 많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도시에서 해주는 농업이나 수직으로 농업을 재배해주는 이런 지문들은 IELTS에서 단골로 많이 나오고 있는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단어들 한번 익숙하게 읽혀보시면서 시험에 나왔을 때 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부제목을 보니까 In Paris, 파리에서는 urban farmers, 도시에 거주하는 이 농부들이 are trying a soil-free approach. soil은 토양이 되니까 토양이 없는 방식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to agriculture, 바로 농업이라는 주제를 agriculture이라고 줬죠. That uses less space, 장소를 덜 사용하며 fewer resources. 네, 바로 해당하는 자원도 덜 사용하는 농법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Could it help cities face the threats to our food supplies? food supplies라고 한다면 식량 공급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치고 있는 식량 공급의 위협을 대처할 수 있게끔 이것이 도움을 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과 부제목에서 우리는 오늘 개략적인 정보가 도시에서 일어나는 농업, farming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아실 수 있고요. 전체 단락이 첫 번째, on top of a striking이라고 시작하는 단락. 두 번째, Pascal Hard이라는 사람으로 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perhaps로 시작하는 단락 세 번째. Produce grown using this soil-free method로 시작하는 네 번째. Urban farming is not으로 시작하는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produce로 시작하는 여섯 번째 단락까지 총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을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풀이하기 앞서서 우리 어떻게 리딩 지문을 접근해야 되는지 접근법과 그리고 문제 유형별 전략 짚고 문제에 대한 해설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리딩 팁스 크게 3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제목 및 부제목을 확인하고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놓으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IELTS란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번역을 하는 것도 또는 문제 전체를 읽고 풀어야 하는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내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눈에 띄는 단어들을 먼저 키워드로 표시하시고 지문으로 넘어와서 문제 유형에 맞게 답을 찾아가는 것, 답을 찾는 그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문제의 키워드는 어떻게 지문에서 나오느냐?
말씀드린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라고 찾았던 키워드는 지문에서 동의어로 처리되거나 같은 맥락을 다른 구조를 사용해서 전달해주는 paraphrasing이 되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리딩 시험이라고 해서 그냥 잘 읽기만이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는 문법과 어휘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점수가 지체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문제의 양만 많이 푸는 것을 집중하지 마시고요. 각각 문제에서 내가 문법이나 어휘 중 어떤 것들이 더 부족해서 틀렸는지 반드시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 정리하시면서 문법과 어휘력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두시면 점수 무조건 오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문제 유형별 전략입니다. 왜냐? IELTS에서는 타 시험과 달리 객관식 유형만 문제에서 나오지 않죠. 즉, 오늘 풀이하셨던 문제 유형도 바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제 유형이 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유형별 전략을 짚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왔었던 문제 유형은 바로 빈칸 채우기, completion 유형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 문제 유형은 문제가 대부분 지문의 순서대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나옵니다. 즉 1번의 키워드 다음 2번 나오고 3번이 풀이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답을 1번 위에서 찾으려고 시간을 계속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문제에서 눈에 띄는 단어를 키워드로 찾는 것 역시 스킬입니다. 키워드란 새로 나오는 명사, 예를 들면 특정한 사람 이름이나 장소를 주는 것은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동사, 특정 연도나 수치 또는 부정어구 등은 모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유추해 볼 것, 바로 이거에서 문법 스킬이 필요한데요. 빈칸의 앞과 뒤를 통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명사가 될지, 형용사가 될지를 유추하시면 좀 더 답안에 가까운 정답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가며 빈칸을 채우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이 문제 유형에 대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보실 유형은 True, False, Not Given 유형으로 여러분 시험에서 지금 풀어오셨던 Urban Farming 두 번째 파트였죠. 이 문제는 지문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정보가 문제와 일치하면 True, 상반되고 있다면 False,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면 Not Given으로 대답을 하는 유형이고요. 보통 지문의 순서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풀며 개인적인 추측이나 유추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false와 그럼 not given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false는 문제가 지문의 내용과 상반되는, 즉 모순될 때 false로 대답할 수 있다면 not given은 문제의 내용이 지문 자체에 언급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각각 문제 유형에 대한 전략 세워봤죠? 그러면 오늘 나왔던 문제들, 즉 제일 중요한 키워드 찾아가면서 지문에서 답을 찾아보는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Questions 1 to 3, 1번에서 3번 문제까지 해당되어 있는 유형이고요. Complete the sentences below, 즉 문장의 빈칸을 채워야 하는 유형이죠. 이런 경우 보통 지문에서 골라 몇 단어로 대답을 하시오라는 지시사항이 반드시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지시사항은 no more than two words and or a number로 지문에서 두 단어까지 또는 숫자 또는 두 단어와 숫자를 포함하여 골라 빈칸을 채우는 유형이 되겠죠. 이런 경우 만약 여러분의 답안이 세 단어가 넘어가셨다. 오답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숫자도 포함된 답안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1번, 3번 유형은 모두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심 농업에 대한 내용을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내고 있네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까요? 역시 문장을 보실 때에는 덩어리로 끊어가는 연습, 제가 타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덩어리를 본다라는 것은 문장의 성분을 본다라는 것이랑 같은 의미로 주어, 동사, 그리고 전치사, 구로 하나씩의 덩어리로 보시게 되면 좀 더 매끄럽고 직독직해가 바로 될 수 있어서 독해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같이 보면 vertical tubes. vertical은 무슨 뜻입니까? 네, 수직의라는 형용사죠. 수직의 튜브가 사용이 되는데요. 무엇을 재배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grow는 여기에서 무엇을 재배하다, 기르다. 즉, 딸기랑 무엇이랑 herb를 기르는 데 사용된다. 이겠죠? 즉,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뭐로 유추가 가능? 당연히 명사가 되겠죠. 무엇을 기르는 목적어 자리에 해당하므로 딸기와 허브 말고 또 무엇을 기르는 데 사용되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눈에서 딸기와 허브가 열심히 찾아지셨나요? 네,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딸기 딱 나와 있었죠. 그 문장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paragraph first, 네, 1번 단락이고요. peer inside. peer inside라고 하면 안에를 세부적으로 보다, 꼼꼼히 살펴보다 라는 내용이고 and로 연결됐다는 것은 명령문 뒤에 and는 그러면 이라는 문장의 구조로 해석되기 때문에 안에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you see the tubes. 바로 튜브를 보시게 될 텐데 그 튜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completely hollow.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The roots of dozens of strawberry plants가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strawberry라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바로 딸기의 뿌리를 의미하고 있죠. roots란 뿌리. 네, 그래서 이 딸기 식물의 수많은 뿌리가 dangling down inside them. 그 안에 dangling down, 자, 걸려 있어요, 매달려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했고요. From identical vertical tubes. 그래서 identical, 동일한, 똑같은 이라는 형용사로 꾸며주고 있네요. 바로 수직으로 생겨먹은 튜브의 똑같은 모양에서 nearby, 네, 가까이 있는 곳에 burst row upon row of lattices. row upon row라는 표현은 일렬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상추가 일렬로 나란히 가득 차 있다. burst는 동사로 가득 차 있어요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잘 살펴보니까 바로 상추가 일렬로 나란히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리고 거기 가까이에는 aromatic herbs가 역시 등장해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키워드 such as basil, sage, and peppermint. 여러분들 모두 좋아하시는 거죠? 음식에 올려 먹는 바로 이 풀, 허브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질이나 세이지, 페퍼민트 같은 아로마 향을 주는 허브들도 있어요 라고 한 것을 보니 바로 스트로베리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른다? 그렇죠. row upon row of lettuces. 바로 상추들을 기르고 있는 것이 보여지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lettuces가 1번에 대한 정답 키워드 연결되겠죠. 다음과 같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만 찾아내시면 전체 단락을 너무 무리하게 읽지 않고도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스킬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넘어가 볼까요? There will eventually be a daily harvest라고 주고요. daily는 다시 말해 everyday, 매일의, harvest는 수확이라는 명사로 사용됐죠. 자, 결국 매일매일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주고 있고요. as much as, 얼마만큼, 많은의 의미죠. 즉, 무게가 얼마만큼 많은 양이 매일 수확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in weight of fruit and vegetables, 바로 과일과 채소의 무게가 얼마에 달하는 양만큼 매일 추수할 수 있을까요? 즉, 여기에서는 바로 숫자로 그 양을 표현해주는 답이 가장 적절할 것 같죠? 자, 살펴볼까요? 두 번째 단락. When the remaining two-thirds의 표현은 분수 표현으로 3분의 2. 즉, of the vast open area, 바로 광범위한 넓은 open area, 네, 뻥 뚫려 있는 곳에 3분의 2가 나머지가 있는데 만약 이곳이 are in production, 생산이 진행된다면 20 staff, 20명의 직원들이 will harvest. 여기서의 harvest는 동사로 보이죠. 앞에서 나왔던 harvest는 명사, 여기에 will harvest는 수확하다라는 동사. 명사, 동사, 다의어로 사용되는구나 짚고 갈 수 있겠습니다. Up to 1,000 kilograms of perhaps 35 different varieties of fruit and vegetables every day. 자, 키워드 어느 정도 오셨나요? 문장 해석해 볼까요? 20명의 직원들이
up to라는 표현은 얼마까지를 말하는 표현으로 as much as 얼마만큼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걸 말하죠. 즉 1000kg에 달하는 양을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35개의 다른 variety를 말하죠. variety는 바로 농업에서 사용되게 되면 특정 품종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일과 채소를 매일매일 35개의 다른 품종을 1000kg까지 수확할 수 있다고 보여줬죠? 그렇다면 정답 어떻게 갈까요? 그렇습니다. as much as 1000 kilograms가 정답. 지문에 있는 그대로 숫자와 단어를 넣어서 빈칸을 채워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의 키 핵심은 as much as가 얼마만큼 많은 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바로 harvest up to에서 키워드 찾을 수 있겠다. 또한 daily는 everyday로 paraphrasing, harvest는 명사로 수확, 동사로는 수확하다 이거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이 문제 유형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It may be possible. 무엇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The farms produce. 바로 여기서는 produce가 명사로 사용된 것이 보이시죠? produce는 명사로 농작물이라는 뜻을 가지며 그 농작물에 account for 얼마를 차지하다. 같이 쓰이는 동사 표현으로서 차지할 것입니다. 농장의 생산물은요, as much as 10% of the cities, 바로 이 도시의 명사의 10%만큼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overall,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농장에서 재배된 그 농산물이 도시의 얼마의 10%를 차지할 수 있는지 명사로 한번 답을 연결해 볼까요? 지문의 순서대로 나오므로 두 번째 단락 이후 부분을 찾아줍니다. But if enough unused space, 바로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이 공간이 can be developed like this, 이런 식으로 개발되게 된다면 there's no reason, 이유가 없어요. Why we shouldn't eventually target, 바로 여러분, 당신이 결국 목표치를 잡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즉 해야 돼요 라는 말이 되겠죠. Maybe between 5% and 10% of consumption. 바로 이때 consumption은 명사로 소비량 또는 특정 섭취량을 가리킬 때도 쓰죠. 즉, 이 도심에서 소비되는 소비량의 5%에서 10%까지를 목표치를 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즉, 소비량의 10%까지는 바로 다 차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10% 키워드로 잡는다면 바로 이 도심의 소비량의 10%까지만큼을 농장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차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답 consumption 명사 형태 가능하겠고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target은 목표를 잡다라는 동사의 형태로 사용됐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순서대로 나온다. 또 빈칸의 앞과 뒤를 유추해서 품사를 맞춰간다 라는 걸 보시니까 굉장히 쉽게 문제 풀리죠? 따라서 IELTS 리딩은 계속해서 무엇이다? 동의어를 찾아서 바꾸고 문장 구조를 다르게 쓰인 패러프레이징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세트로 넘어가 볼까요? 4번부터 7번까지 나온 유형 역시 빈칸 채우기 유형이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테이블, 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시사항이 바뀌었네요. Choose one word only from the passage. 지문에서 한 단어로만 골라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intensive farming과 바로 aeroponic urban farming을 서로 비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intensive farming은 뭘까요? 네, 바로 기존의 농업 방식, 계속해서 넓은 땅에서 수확량을 늘려가는 집약적인 농업 방식을 말하는 거였고요. 에어로포닉 urban farming은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이 도심에서 재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달아서 뿌리들을 이렇게 물을 뿌려가면서 재배시킬 수 있는 방식, 수기경 농법 재배 방식을 지금 비교대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intensive farming부터 볼까요? intensive farming 중에서 성장에 관련된 부분이 4번 문제였으며 빈칸 앞과 뒤에 키워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약적인 농업 방식은 wide range of, 즉 다시 말하면 많은
네, 무엇을 사용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즉, 여기에서는 명사의 품사가 가능하며 무엇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4번 내용 이후에는 기술이 pollute air, 바로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자, 바로 intensive farming이라는 내용은 세 번째 단락에서 사람의 인용어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죠. 같이 보시면 first, 처음에는 I don't much like the fact, 저는 그 사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That most of the fruit, 바로 대부분의 과일과 vegetables, 채소들이 우리가 먹는 것을 나타내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들이 have been treated, 바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With something like 17 different pesticides라고 주고 있고요. pesticides는 농업에서 농약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죠. 즉, 17개의 다른 농약들이 처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처음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죠. 또는 that the intensive farming techniques 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가 있어요? 집약적인 농업에 사용되는 이 기술들이 that produce them, 바로 이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할 때 사용되는 이 기술들이 such huge generators, 바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of greenhouse gases. 자, 우리 환경 주제에서 이런 단어 빠지지 않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들이 됩니다. greenhouse gases.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스들을 발생시킨다라는 점이 마음에 안 든다. 즉 바로 이 부분이 pollute air를 가리켰죠. 그렇다면 wide range of, 많은 다양한 무엇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인가요? 네, 바로 17 different pesticides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17 different pesticides는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즉 종류가 다양한, 광범위한 종류의 바로 농약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4번의 정답 pesticides로 지금 집약적 농업에서 이 과일과 채소들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농약을 문제점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넘어갈까요? intensive farming 중에 selection, 선별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quality, 품질이나 질이 좋지 않다라는 문제점과 함께 varieties, 아까 말씀드린 품종을 나타내죠. 바로 과일과 채소의 이 선택되는 품종들은 어떤 품종이느냐? can survive,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어야 된다는 거. 바로 long은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 뒤에는 명사로서 긴 명사를 바로 살아남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품종들이 선택된다라는 내용이므로 바로 어떤 기인이라는 내용이 설명이 되는지 찾아보도록 하죠. 세 번째 단락에서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연결해주고 있죠. I don't much like the fact. 저는 이런 사실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Either, 마찬가지로 that they've traveled an average of 2,000 refrigerated kilometers를 주고 있죠. 평균 2,000km 정도의 냉장이 들어가 있는, 즉 냉장 시설을 거쳐서 채소나 과일이 썩지 않게 운송이 되는 단계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이 식품들이, 즉 다시 말해 fruit and vegetables, 과일과 채소들이 평균 2,000km의 냉장된 시설을 겪어서 제 식탁으로 온다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their quality is so poor, 다시 말해 quality is not good, 품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because the varieties are selected, 바로 이 품종이 뭐 때문에 선택이 되냐면 their capacity, 능력 때문에 선택되기 때문이죠. To withstand such substantial journey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withstand는 견뎌내다. 다시 말하면 can survive.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죠. 따라서 무엇을 견뎌낼 수 있나요? substantial. 다시 말해 상당한 양의, 상당히 긴 여정을 견뎌낼 수 있는 품종만 선택된다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멀리 뭐 칠레나 미국에서 수입된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품종만 선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는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긴 것, 다시 말해 to withstand such substantial journeys에서 정답을 연결할 수 있으며 journeys는 여정을 뜻하는 뜻으로 네, 상당히 긴 여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들만 선택되기 때문이다. 즉, 문제점으로 5번 journeys가 적합한 답안이 됐겠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품사 연결 그리고 어휘력 늘리는 연습 필요하시겠죠. capacity, 능력, withstand, 견뎌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갑니다. intensive farming에서 역시 판매되는 과정을 볼까요? 6번 문제는 receive라는 동사 앞에 쓰여야 하므로 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답안이 되겠죠. very little, 거의 부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체 소득의 얼마를 받지 못한다라는 부정어구이 연결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해 누가 거의 전체 소득의 얼마를 받지 못하는지 주어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단락의 설명이 이어가죠. Because the varieties are selected. 바로 그 품종이 선택되는 것은 긴 여정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 때문인데 또는 80% of the price I pay. 제가 내는 금액의 80%, 가격의 80%는 누구에게 가나요? Goes to wholesalers. 즉, 도매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도매상들에게 가거나 and transport companies, 운송 회사들에게 지불이 된대요. 누가 아니라 not the producers, 바로 생산자들을 가리키는 명사가 되겠죠. 생산자들이 아니라 내가 내는 이 과일과 채소 가격의 80%는 도매상들과 운송회사에게 간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즉, intensive farming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산자들이 전체 소득의 얼마를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적합하므로 6번의 정답 producers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화제를 전환해서 aeroponic urban farming, 그래서 도심에서 재배하는 수기경 농법에 대한 정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농작물이 선택될 수 있느냐면 because of its, 명사. 여기서 it는 소유격의 의미로 앞에 나온 produce를 설명하죠. 어떤 종이 선택될 수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 연결해 볼까요? 네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You can select, 다시 말하면 choose. 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면 crop varieties, 바로 농작물의 품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varieties, 역시 명사 품종. For their flavor 이라고 나왔죠. flavor는 요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맛이나 풍미를 가리키는 명사 단어겠죠. 자, 그래서 맛으로 바로 이 품종을 선택하실 수 있고 not their resistance, 바로 저항성이 아니라 to the transport, 바로 운송이나 and storage chain, 바로 저장이나 보관을 해야 되는 그 용도에 맞게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맛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you can pick them when they are really at their best. 가장 최상의 상태일 때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이 아니라 더 좋아요 라고 설명하고 있죠. 보통 여러분들이 먹는 해외에서 오는 과일들은 익는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 따지게 마련인데 도심에 있는 농법에서 재배가 되면 바로 소비자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일 때 고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나온 at their best는 최상의 상태, 최상일 때를 가리키며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들이 최상일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고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무엇으로 생산물, 즉 농작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농산물을 무엇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앞에서 본 것처럼 for their flavor, 맛으로 이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므로 정답 7번은 flavor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8번부터 13번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바로 지문의 정보에 관한 문제로 true, false, not given 대답하는 문제 유형이죠. 역시 지문의 순서대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나오며 지문과 문장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true, 상반되면 false, 알 수 없는 내용은 not given으로 대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부터 같이 확인해 볼까요? 도심의 농업은 can take place, 일어나다 의 동사가 되죠.
자, 그래서 도심 농업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above or below ground라고 줬습니다. ground는 여러분이 지금 발을 대고 있는 이 땅이 되니까 땅 위나 above, below, 땅 아래에서 네,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땅과 관련된 또는 urban farming 일어날 수 있는 자리, 장소 골라볼까요? 5번째 단락입니다. Urban farming is not 이 문장부터 볼게요. 바로 도심에서 일어나는 농업은 물론 not a new phenomenon,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라고 주죠. Inner city agriculture, 도심에 있는 농업은 is booming, 매우 급속하게 내 인기를 끌다,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booming이라고 주고 있죠. 그래서 도심 중심가에 일어나는 이 농업은 상하이에서부터 디트로이트, 도쿄와 방콕에서까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strawberries, 바로 딸기는 are being grown, 어디에서 재배되나요? In disused shipping containers, 사용되지 않는 선박용 컨테이너에서도 딸기가 재배되고 있고요. mushrooms, 바로 이 버섯들은 underground car parks. underground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below ground죠. 네, 다시 말해 주차장을 나타내는 car park에 underground가 붙었으므로 지하 주차장에서는 버섯도 재배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요즘에 일어나는 도심 농법이 땅 위, 다시 말하면 사용되지 않는 shipping 컨테이너, 선정용 컨테이너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서까지 재배되고 있다고 말했으므로 정답은 true. 네, 땅 아래와 위 모두에서 재배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below ground와 above ground의 의미 다음과 같이 찾아보실 수 있겠다. 문제 정리되셨죠? 9번으로 넘어갑니다. Some of the equipment used라고 나오고 equipment는 명사로 장비를 가리키죠. Used in aeroponic farming. 그래서 수기경 농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일부는 can be made by hand. by hand는 뭔가요? 그렇죠. 손으로, 수작업으로 라는 말입니다. 즉,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나요? made by hand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지 찾아볼까요? 장비에 대한 내용 5번째 그 이후 단락에서 aeroponic farming의 장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해석해보죠. aeroponic farming은 뭐라고 말하냐? is virtuous. 바로 매우 가치가 있고, 네, 바로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 equipment, 장비는 weighs, 무게가 little,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비 설명 주고 있네요. can be installed, 설치도 될 수 있어요. on almost any flat surface. flat은 평용사로 평평한. 어떤 평평한 표면 위에서든지 간에 다 설치가 가능하며 and is cheap to buy. 구매하기에도 매우 저렴합니다. 라고 주죠. roughly 100 euros. 대략 100유로에서 to 150 euros per square meter. 바로 평방미터당 100에서 150유로밖에 안 해. 비용이 저렴해요. 라고 주고 있죠. It is cheap to run to. run, 여기서는 운영하다 라는 동사로 사용되죠. 따라서 운영 비용도 매우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장비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고 있는데 장비가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나와 있나요? 그렇죠. 우리 made by hand라고 했던 그 키워드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으며 장비의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고 바로 싸며 운영이 저렴하다는 내용만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not given으로 가는 문제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갑니다. Urban farming 역시 계속해서 도심 농법에 대한 설명을 가져가고 있고요. relies more on,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표현인데 more이라는 비교급이 붙었으므로 어디에 더 의존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바로 전기를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뭐보다 some other types of farming. 다른 종류의 농업 형태보다 더 많은 전기를 이용한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가 되겠죠. 전기에 대한 설명 같이 볼까요? 5번째 단락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장비의 설명 이후에 있죠. It is cheap to run to. 역시 운영의 비용이 매우 싸다라고 준 내용 이유입니다. Consuming a tiny fraction of the electricity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 가장 키 핵심은 a tiny fraction of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A tiny fraction of의 fraction이라는 표현은요. 명사로
소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적은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극히 적은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기술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매우 적은 양으로 소비합니다. 라고 주고 있죠. 즉, 다른 기술이 사용하는, 즉 다른 농법이 사용하는 전기양보다 더 적은 양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명백하게 상반되는 내용, false라고 볼 수 있겠으며 자, 여기서 구문 아까 말씀드렸던 a tiny fraction of는 극히 적은 양, 극히 적은 of 명사 뒤의 양으로 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었던 표현 a tiny fraction of the electricity는 전기의 극히 적은 양을 의미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fraction이란 단어, 매우 소량, 적은 양을 가리키는 명사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11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바로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요. Grown on an aeroponic urban farm. 바로 자, 이 수기경 농법으로 재배되는 채소와 과일들은 are cheaper, 더 쌉니다. than traditionally grown organic produce가 정답이죠. organic, 바로 유기농, 농산물을 가리키는 명사인데요. 전통적인 기법으로 재배되는 유기농 농산물보다 이게 더 저렴한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문장이 나와 있어야 되죠. 계속해서 6번 단락, 마지막 단락으로 가서 보면 바로 가격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roduce grown this way, 바로 이러한 식으로 재배된 농산물은 주어 typically sells.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팔리나요? At prices that, 가격에 판매됩니다. While generally higher than those of classic intensive agriculture. 바로 전통적인 농업, 집약적인 농업의 농산물보다는 높이 팔리죠, 가격이. Generally higher 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높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함정이 빠지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건 뭐와의 비교인가요? 그렇죠. organic produce, 유기농 농산물과의 비교인데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뒤로 계속 가볼까요? are lower than soil-based organic growers가 나오네요. 네, 바로 비용이 더 낮은 거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동의어 cheaper가 되겠죠. 따라서 토양을 기준으로 재배되는 유기농 농산물보다는 더 낮아요 라고 말했으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장이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지금 가격이라고 하는 것만 키워드를 잡으시고 뒤에 나오는 organic produce를 놓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함정 걸렸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일반 농업 집약적인 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보다는 도심에서 수기경 농법으로 재배된 것이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러나 우린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과의 비교를 원했으므로 뒤에 있는 문장 are lower than soil-based organic growers에서 비교 문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IELTS는 여러분들의 조급한 마음을 노리기 때문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좀 더 명확하고 꼼꼼히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가도록 해보죠. Most produce, 대부분의 농산물은 can be grown, 재배가 될 수 있습니다. on an aeroponic urban farm, 계속해서 주는 내용이죠. 수기경 농법의 농장에서 재배가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At any time of the year. 연중 언제든 재배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계절이나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나 재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6번 단락에서 그 시기에 대한 설명 찾아볼까요? There are limits부터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죠. There are limits to what farmers can grow this way, of course. 당연히 limits, 제한이나 한계가 있죠. 네, 뭐가 있나요? 농부들이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much of the produce, 바로 농산물 중에 많은 것들은 is suited to, 어디에 적합합니다 라고 주고 있죠. 어디에 적합한가요? To the summer month, 바로 여름 계절, 여름 달에만 적합하다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름은 연중 내내와는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연간 어느 때든 재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반된다, 여름이라고 말했으므로 정답은 false로 갈 수 있는 내용.
즉, 문제에서 키워드를 at any time of the year 이 부분으로 잡아주시고 재배될 수 있는 기간을 설명한 6번째 단락에서 정답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produce 계속해서 나오는 명사 형태, 농산물 가리키는 것 역시 알아두시고요. be suited to 어디에 적합하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점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이번 reading passage의 마지막 문제 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eans take longer. beans가 지금 새로 나오는 명사로 들어가 있죠?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눈에 띄는 새로 나오는 명사들은 모두 키워드입니다. 왜? 그 전에는 계속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기 때문이죠. Beans take longer. 바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구문이죠. 뭐 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To grow on an urban farm. 바로 도심의 농장에서 농법으로 재배하는 것은 더 오래 걸립니다. 비교하고 있네요. 다른 채소들과 비교했을 때. 즉, 다른 채소들과의 비교에 대한 문장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콩에 대한 설명 어디 나와 있는지를 주의 깊게 찾아보도록 할까요? 역시 모든 문제는 순서대로 나오고 있으므로 6번 단락 마지막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Fruit trees are obviously not an option. 그래서 우리 과수라고 하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과수들은 명백히 보자면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라고 주고 있죠. 즉, 수기경 논법으로는 과수를 재배할 수는 없다. 라고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beans tend to take up. take up, 공간 등을 차지하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구동사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beans의 키워드가 나와 있으므로 이 문장 안에서 비교의 문장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콩 종류는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되는 to 부정사가 와야 하는 동사죠. 따라서 콩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For not much return. return은 돌려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수익이죠. 네. 수익이 많지 않으면서, 즉 콩의 수확량은 많지 않으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함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임을 알려주죠. 그러나 다른 종들과 비교했을 때 재배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take longer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겠죠.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지문에서 내용을 알 수 없음, not given이라고 보고 정답을 not given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Cambridge IELTS Academic Reading 18 첫 번째 테스트의 첫 번째 지문을 함께 1강으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문제 유형들 조금 정리가 되시죠? 자, IELTS 지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앞서서 먼저 IELTS Reading Tips 꼭 확인하시고요. Completion, 빈칸 채우기 유형과 True, False, Not Given 유형, 풀이하는 방법 먼저 읽어두신 뒤에 항상 지문에 대한 근거가 답에 대한 근거가 지문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표시해 가시면서 혼자 먼저 예습으로 문제 풀어오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그 답의 근거를 맞춰가는 해설 강의를 듣는 식으로 점수를 높여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바로 어휘와 문법인데요. 오늘 주제에서는 특히 농업, agriculture or farming 관련된 주제 어휘가 많이 쓰였죠. 농약 또는 농산품, 또 농작물 또는 수확하다 이러한 단어들은 어떠한 주제가 나와도 농업 주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이므로 농업 주제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하여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